안녕하세요, 유쌤입니다. 오늘은 마흔의 인생의 중심을 잡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젊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원숙하다고 하기에도 아직은 어린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흔인 것 같아요, 마흔. 근데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럴 여유가 전혀 없을 때도 이제 마흔. 그 나이인 것 같습니다. 왜 그래요? 진급에 목숨을 딱 걸 그럴 나이거든요. 그래서 40대는 이제 진급을 하든 아니면 아예 밀려나든 이제 그런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. 대부분의 이제 중견 간부들, 회사들 중견 간부들이 이제 40대니까 필요 없는 인력들은 나가주세요. 그 분위기에 이제 휩쓸리는 것도 40대죠. 근데 이때 애들한테 또 돈은 또 제일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사교육이다, 뭐 입시다, 유학이다, 뭐 이렇게 정신 없는 거죠. 그리고 또 게다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도 40대예요. 밤새워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하루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이렇게 막 헤매는 거죠. 그게 더욱 자기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될 나이라고 생각이 돼요. 여기서 이제 40대 이제 삐딱하면 이제 50대부터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40대 인생 중심을 이렇게 딱 잡고 제대로 탄탄하게 디디고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내 인생은 멋지다예요. 그야말로 이제 원더풀 마이 라이프 이제 이런 거죠. 누구나 이제 특히 40대에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인지를 깨닫는 걸 동력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. 인생이란 이제 축제라는 말이 있잖아요. 축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이거 즐거워야 되잖아요. 누가 즐거워요? 내 인생인데 내가 즐거워야 되는 거지.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스스로 잘 알아야 돼요. 그게 나를 잘 데리고 인생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지난번에 이제 길에서 우연히 저희 교회 같이 다니는 이제 그 지인을 한 명 만났는데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원래부터 그랬어요. 이제 며느리 프리패스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어디 가세요? 막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저 소금빵 너무 좋아해서요. 동네 유명한 빵집에 가서 소금빵 먹으면서 이제 자기 그 에코백을 가리키면서 책 읽으려고 가요. 막 이러면서 너무 기대에 차고 막 설레는 표정인 거예요. 그래서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한테 어떤 게 좋은 일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. 소금빵 먹으면서 막 이제 오후에 막 이렇게 책 보고 좋아하는 책 보고 그렇게 신난다 놀자 뭐 이러는 거. 그걸 즐긴 줄 알고 실천을 하는 거죠. 나는 뭐 좋아하지? 한번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그리고 그걸 자꾸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진짜 그 내 인생은 멋지다에 걸맞는 사고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친구는 토요일을 이제 뭐 그렇게 책 보면서 소금빵 먹으면서 막 보내는 거 너무 즐거워 이런 거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무조건 막 뛰어야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운동하거나 뭐 산에 가거나 뭐 내려와서 대충 뭐 잠깐 올라갔다 내려와서 막 막걸리 파전 먹거나 이런 거 좋아한다. 또는 아무하고도 안 만나고 주로 영업하거나 말하는 걸 직업으로 갖고 있으신 분들 많아요. 그냥 음악 듣는 데 가서 2시간쯤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. 이게 정말 나는 너무 좋아. 그럼 그거 하는 거죠.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. 더 중요한 건 그걸 자주자주 실천하는 거예요. 나는 이게 좋은데 영 시간이 없어서 요즘 못하고 있어요. 수영을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안 해본 지가 한 100만 년 됐어요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중에 후회할 일이에요. 그리고 제일 잘 못 살고 있는 거죠. 내가 최우선이잖아요. 나한테 좋은 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. 근데 뭐 그 주말에나 놀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이제 그러면 애들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막 주말에 다 부부가 이제 애한테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하는 걸 꼭 좋은 부모라고 저는 지금 그 길을 다 거쳐온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아요.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. 예전에 또 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부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주말에 한나절씩 교대로 하세요.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아침 일찍 7시부터 뭐 한 12시까지 나는 이게 아침에 일찍 문 여는 뭐 스타벅스 가서 아니면 브런치 가게 가서 난 책 보면서 아니면 영화 보면서 나 혼자 좀 즐기다 올게. 뭐 이거를 갖다가 뭐 한 달에 한 2번이라도 토요일 오전에 팍
예약을 해놓는 거예요. 그리고 그때는 남편이 아기를 봐야 되는 거죠. 전담해서. 그리고 뭐 오후는 이제 바톤 터치하고 남편이 뭐 친구들 만나서 뭐 게임을 하든 뭐 술을 마시든 뭐 또 나가서 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부부간에도 만족도가 높고 갈등이 없습니다. 아이한테 나쁠까요? 그렇지 않아요. 이제 아빠나 엄마가 그렇게 이제 갔으면 자기 혼자서 애를 봐야 되면 아주 온몸을 다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즐겁게 놀아줘야 되는 거죠. 결국 모두가 다 좋은 일이에요. 결국 모두가 이제 그야말로 원더풀인 주말이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,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, 생각보다 내 인생은 대단하다는 사실이에요. 사실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안 풀리는 일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기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계획을 쫙 세웠단 말이에요. 근데 1단계를 다 열심히 해서 했어요. 그럼 2단계로 자연히 넘어가야 되는데 이 2단계로 넘어가는 게 너무 이제 요원해진 거예요. 더 힘든 건 뭔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.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. 어정쩡하게. 자, 그런데 어쨌든 이제 2단계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2단계로 못 넘어가면 그러면 난 정말 안 되나 봐 이러고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? 안 그런단 말이죠. 그런 어려운 상황, 내가 예기치 않았던 내 계획과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를 제일 잘 관리하는 방법은요, 사람들마다 이제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 경우에는 플랜 B를 만들어서 정말 미친 듯이 몰입하는 거예요.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. 2단계로 못 넘어가는구나. 그러면 2단계 대신 플랜 B, 다른 거를 아예 지금 집중해서 할 거를 다시 구성을 해서 만들어 돌리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바로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방법인데, 어떻게, 그렇게 잘 컨트롤하려면 어떤 게 도움이 되겠어요?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.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위기 상황이야 뭐 더 끈히 넘기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? 이렇게 굳게 믿는 거죠. 그게 내 인생이 대단하다.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라고 스스로 믿는 마음을 동력으로 삼아야지만 가능해집니다. 만약 여러분 앞에 지금이 이제 위기 상황이라면 내 인생은 대단하기 때문에 이 하찮은 어려움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겠어. 딱 결심을 하고 더욱 도전적인 플랜 B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인사고과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래서 팀장이 나를 못 믿는 것 같아. 근데 인사고과가 계속 안 좋으니까 이번에 과장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고과 가지고는 과장 진급이 어려울 것 같아. 막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거기서 이제 회사 이제 규칙도 막 보고 이래서. 근데 내가 이 인사고과 가지고 이번에 승진이 어렵지만 가점 제도라는 게 회사에 있어서 토익을 예를 들어서 뭐 800점 이상을 맞으면 뭐 가점 몇 점으로 해서 내가 내 인사평가 잘못 받은 거를 이렇게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겠다. 그럼 뭐 플랜 B가 이제 토익 800점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정말 토익 그거 800점 일단 맞도록 하고,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 하반기에 매출을 내가 이제 영업이라고 하면 매출을 내가 1위를 하겠어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구체적인 플랜을 짜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술 마시지 말고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서 TV 보지 말고 매일 카페로 퇴근하는 거죠. 술 안 마시고 약속 안 잡고. 그래서 11시까지 공부하고 막 새벽에 나와서 뭐 거래처 정리하고 이래놓고 아침부터 전화하고 방문하고 내가 평소보다 고객을 3배로 만날 거야. 결심하고 실천하는 거죠. 그게 플랜 B입니다, 여러분. 그렇게 뭔가 안 될 때 과감한 계획으로 자기를 막 몰아붙여서 해내는 경험이 있잖아요, 자기한테.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확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. 오히려 위기가 있어서 더 성장하는 거죠. 이 방법을 여러분들 활용해 보십시오. 자, 세 번째는요, 멀리 보는 거예요. 지금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뭐 지금 30대도 있고 뭐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주로 이제 독자 구독층이 그래요. 60대도 있으시고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50대예요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이를 실감하세요? 별로 아니실 거예요, 대부분. 주변 친구들하고 이런 주제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. 친구들이 난 내 나이를 자꾸 잊어버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몇 살이더라? 올해 우리 몇 살이지? 몰라. 농담이 아니라 다들 진심인 거예요. 40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예전보다 이제 우리가 영양 상태도 굉장히 좋고 신체가 나이를 들어도
자기 몸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, 그러니까 원래 자기 나이만큼 이제 신체 나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니 뭐니 뭐 피부과니 관리도 많이 받고 뭐 이러니까 실제로는 더 젊게 산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이 타령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벌써 뭐 40대인데 벌써 50대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. 길게 보시는 거죠. 인생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. 인생이나 직장생활이나 하루 이틀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. 단기 성과에 목매지 않고 3년, 5년을 내다보고 오늘 계획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일이 바쁠수록, 마음이 급할수록 운동해야지, 책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지금 책 볼 시간이 어디 있어? 지금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? 그건 단기 성과에 목매는 거고요. 정말 내가 길게 직장생활 할 건데, 그리고 내가 길게 어쨌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의 값어치를 높이는 일에 조금 더 오늘 더 할애를 하시는 거, 이게 바로 장기적으로 보는 일입니다.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, 긴 호흡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,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유수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